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최근에 리저널 센터의 리데지그네이션, 재지정이죠. 이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소송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에 이민국에서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어요. 신규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에게 새로운 인증 양식인 I-956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신규 접수는 미국 투자이민 창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리저널 센터들이 이민국에 새로 I-956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956 폼을 신규 리저널 센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리저널 센터한테도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2일에 유명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실업 지역의 최소 투자금이 90만 불이었는데 이제 50만 불로 내리게 한 리저널 센터가 있습니다. 베링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베링 리저널 센터가 이번에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민국을 상대로 모든 리저널 센터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재지정을 받으라는 리데지그네이션에 대한 임시적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미국 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법은 주법 영역과 연방법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법은 주로 이제 주법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민이나 특허처럼 특정 분야는 연방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민법과 관련된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연방법원 소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IIUSA라고 하는 투자이민 관련된 가장 큰 단체입니다. 이 IIUSA와 5개의 리저널 센터, EB5 캐피털, 캐남, 시비터스, 골든게이트 글로벌 그리고 저희의 BR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파인스테이트 리저널 센터에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다시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이민국 국장을 상대로 5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가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처음 제기되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두 번째 심리가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에 맥더밋 울 앤 에머리 그리고 클래스코 이미그레이션 로우 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이 아미커스 큐리아라고 부르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특정 소송에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6월 2일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견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두 로펌의 대리인들은 아미커스 큐리아를 제출한 다음 날인 5월 24일에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23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아미커스 큐리아의 소송 대리인들, 워싱턴 DC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의 대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법조문 자체의 랭귀지의 해석과 두 번째로는 미국의 행정규칙의 절차법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할 때 많이 쓰는 행정절차법상의 오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의 랭귀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조문이라고 하면 3월 1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투자이민 개혁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조문 자체가 이미 긍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RC들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 방해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개혁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리저널 센터들을 이제 포함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이민 개혁법은 I-924라는 양식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I-924를 통해서 이미 승인된 리저널 센터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투자이민 개혁법이 즉각적으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이 인더스트리를 없애고 투자자들을 투자자 보호 없이 놔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절대 아닙니다.
국회가 이번 입법과 관련해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법조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국회는 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즉시적인 효력이 있도록 살려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역시 법조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이민 개혁 법안의 grandfathering 조항에서도 이미 존재하던 리저널 센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이민 개혁 법안의 집행 메커니즘 또한 이 법의 사기 방지 조항이 이미 존재하던 승인된 리저널 센터들 운영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도, 국회 입법 의도 자체도 이미 있던 리저널 센터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재승인을 받으라는 의도가 아닌 이미 승인된 리저널 센터들은 그대로 승인된 채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위법한 이유를 미국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은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졌던 행정명령 그리고 규칙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APA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아서 위법 판결이 난 케이스가 트럼프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Notice and Comment Rule Making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이전시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어떤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을 만들어낼 때는 미리 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되는 행정절차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USCIS가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만 해가지고 이 룰을 만들어낸 자체가 이 Notice and Comment Rule Making이라는 미국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못해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절차법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arbitrary and capricious라고 부르는데요. 자의적이라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소송 대리인들은 이민국의 행동이 arbitrary and capricious, 매우 자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국의 행동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살려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이민국이 수조 원의 고용 창출과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멈추게 해서 행정적인 부담과 실질적인 법 시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 국회의 입법 의도, 그리고 이 APA 행정절차법 위반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아미커스 큐리에에서는 이민국의 행동이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투자이민하고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놓으시면은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래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키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투자이민 신규 접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하시고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주 김민경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